啊，要吴磊和大禹如果能结合起来，孙兴民也就那么回事儿。但事实上，吴磊单刀没进，哈兰德没进的更多，萨拉赫也就那样。 월드컵 3차 예선 강제 진출로 들떠있는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전에 대한 다큐까지 제작하며 3차 예선 진출의 감동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중국 대표팀 이방 감독은 직접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가진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우리 팀 전체 50배에 달합니다. 거기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까지. 한국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우리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한 명 수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격과 슈팅을 차단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한국 홈팬들로 가득 찬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중국 축구대표팀이 잘 막아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만 알려주는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팡하오의 반성, 공식 성명, 왕달레이의 격려라는 기사 역시 손흥민 선수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 스타의 경기력은 분명히 어떤 상대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된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가볍게 볼을 뺏는 것은 물론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의 여유로움은 팡하오를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 팡하오 선수의 경기력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경기 중 손흥민에게 쉽게 농락당한 후에도 팡하오는 경기장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듯 플레이했다. 이로 인해 팀 동료인 왕달레이의 질책을 받았다. 왕달레이가 큰 소리로 팡하오의 이름을 외치며 신속하게 반격에 가담해주길 기대했지만 팡하오는 마치 주말 공원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 느긋하게 움직였다. 이 장면은 왕달레이와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며 압도적이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축구 해설가 동루 역시 다른 의미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도대체 뭐라고 했나? 왕달레이의 재치 있는 답변. 중국에 미안하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본 동루는 실력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깔 수 없었는지 한국전에서 가장 잘했다는 중국 대표팀 주장 왕달레이까지 깎아내리며 손흥민 선수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방송에서 동루는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를 비교하며 중국 축구 팬들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극찬을 했습니다. 韩国那天都急了，对吧？孙继民都急了，都挂布了，都3-0了，都对吧？是吧？都这样了，你看，就说明他急了。谁正经他妈不急，谁跟裁判不是谁跟观众较劲呢？对，那是装孙子。孙兴民是个伪君子，孙兴民绝对是个伪君子，你相信我，绝对是个伪君子，欺软怕硬的这么一个玩意儿。中国球迷嘘他，他他妈在英超骂他，他也没见他怎么着啊？这不装孙子吗？对不对？过来假模三道的去安慰一下王大雷，那就什么强者姿态。告诉说我赢你了，对吧？你哭了，我过去安慰你，这装死了，还弄得跟王大雷挺熟似的，他就羞辱你呢，你还以为关心你？中国还有什么？哎呦，你看他多好，还安慰王大雷，羞辱你呢！真正他妈勇士谁让安慰？安慰什么呀？ 동루는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결국 중국이 약자고 한국이 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골키퍼와 중국 축구 팬들까지 싸잡아 비난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중국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수준까지 무시하며 과하게 우레이를 띄우는 바람에 중국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都说射术精湛，但其实他的跑位很多方面，是来自于他的思考和大脑吧，对吧？这个大禹真的是，如果要是再年轻一些啊，也有机会。 是啊，要吴磊和大禹如果能结合起来，孙兴民也就那么回事儿，进球率肯定会高得多得多呀，对吧？对对对。但有人统计说吴磊有人说吴磊这个射门可能有时候不进，但吴磊的射门转化率是20%，高于谁呢？高于萨拉赫，跟哈兰德就差2个百分点，是吧？所以中国球迷有时候为什么说球盲多？ 就他觉得每一个单刀都应该进，但事实上吴磊单刀没进，哈兰德没进的更多，萨拉赫也就那样。 한국전에 출전해서 승점을 안겨줄 거라 기대했지만 부상으로 고작 몇 분 뛰지도 못한 우레이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에 중국의 축구 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반 감독과 동루의 영상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우레이랑 마라도나를 합쳐라. 우레이랑 호날두 합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레이랑 호날두 합쳐봐야 어차피 호날두 아닌가? 결합이라 하하 차라리 우레이랑 신을 엮어라. 중국 리그 전체를 합쳐도 홀란드 발가락 하나만도 못해. 손흥민도 그냥 그런 선수고 살라도 그렇다는 식으로 유명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번이나 차지한 두 선수를 깔보는 건가? 고등학교에서 축구할 땐 득점률이 30% 이상이었는데 결국 졸업하고 막노동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 내 득점 전환율이 25%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유치원 축구에서 슈팅 전환율이 50%였어.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해도 될까? 헛소리 좀 그만하고. 그래서 중국 리그 수준은 중국 리그가 다른 리그랑 같은 수준이냐? 그럼 하위반 1등이랑 상위반 1등이 똑같이 1등이니까 성적도 같단 소리잖아. 우레이 양아버지냐? 이렇게 대단한 공격수가 어떻게 한국 같은 팀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할 수 있지? 근데 슈팅은 했나? 한국이랑 경기할 때 내내 공도 못 만졌는데 무슨 슈팅 전환율을 얘기해. 알겠다. 토트넘 감독 순 멍청이네. 손흥민을 원하고 우레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중국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좀 배워야 해. 동루는 언제쯤 입 다물까?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은 걸까? 중국 축구 같은 환경에 이런 사람이 매일 자랑질만 해대니까 잘 될 리가 있나? 그렇지 않나? 이 사람 한국전 해설할 때 보니까 아무 장면이나 캡처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렸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레이가 더 비난받는 거잖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별거냐고? 살라랑 홀란드가 우레이보다 못하다고? 참 어이가 없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TV 해설자라는 인간이 말이야. 골 넣지 못한 것 빼고 손흥민 하나가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자유자재로 드리블하니까 반칙으로만 막을 수 있었잖아. 확실히 같은 수준이 아니란 걸 인정은 해야 돼. 사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드리블 돌파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중국 수비 덕분에 네이마르처럼 보였어. 손흥민은 여러 번 좋은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슈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이랑 중국이 짜고 경기했다고 말하잖아. 좀 더 겸손해지자. 그렇게 힘들게 18위에 들어갔는데 자기 능력을 아직도 잘 모르나? 중국 축구는 경기 후 인터뷰가 예술이야. 80분 뛴 손흥민이 74분에 교체된 중국 선수한테 달려가서 공을 가로채 갔어. 이게 바로 차이야. 모든 면에서 중국 선수들을 압살하는 선수지. 신인들 쓰면서 희망이 좀 보였지. 다른 나라 덕에 18강 들어가 놓고 자랑하기 바쁘네. 또 자랑이네. 중국 축구 고질병이 또 도졌어. 싱가포르 아니었으면 넌 방송 못 나갔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 중국 선수들 가치가 그렇게 없나? 이번 경기는 한국이 분명히 봐준 거야. 에휴, 우린 아직도 자기 기만에 빠져있고 말이야. 상대는 조기 진출 확정인데 중국은 생사가 불확실했잖아. 손흥민 연봉이 대표팀 전체 연봉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이지. 중국 선수들 급여가 동남아 선수들보다 몇 배는 높은데 동남아를 압도하지도 못하잖아. 손흥민이 전력으로 공격한 것처럼 말하네? 차이 좀 제대로 볼 수는 없나? 손흥민 혼자 1대3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 축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한국 경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의 경기였어. 기뻐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신나서 과장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2명으로 안 되니까 4명 붙어서야 겨우 공을 골라인 밖으로 보냈잖아. 이러니 인정할 수밖에. 아무도 한국이 힘 빼고 경기한 걸 눈치 못 챘나? 태클 당해서 다리 부러질까봐 그냥 소소하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손흥민 한 사람 영향력이 중국 축구대표팀 전체보다 몇 배는 더 크지. 손흥민한테 골 허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성공이야. 중국이 이 정도로 경기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만족해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确实，大家也挺拼的吧？这个所有的机会和命运都只能掌握在我们自己的脚下，我们不能靠任何人。所以说，我们也只能拼到最后。但确实，这个应该是目前最强的韩国队啊。 중국의 두 줄 수비에 대량 득점은 실패했지만 결국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며 또다시 중국의 공안증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 야유를 보내는 중국 팬들을 향해 3대0 세레머니를 했던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자 눈물을 보인 중국 축구대표팀 주장 왕달레이를 위로했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도 중국 축구 0대1 패배, 경기 후 손흥민이 왕달레이를 안아주며 위로, 왕달레이는 눈물을 훔쳤다라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훈훈한 순간을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경기에 60여 명의 대규모 기자단을 파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에 패하며
태국의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결과는 단 한 골차. 중국이 생명을 연장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중국 매체에서는 16경기 단 1승, 중국 축구, 한국 원정에서 7무 9패, 최근 3경기 무득점, 중국 축구 논란, 0대1이 최선의 결과, 현재 중국 축구 최고 수준의 수비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축구의 다음 10년이 절망적이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경기 전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한국 방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주요 뉴스, 인판티노 한중대전 현장 참관, 중국 18강 진출 가능성, 팬들 열광이라는 기사에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서울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피파의 목적은 월드컵 시청률을 높이고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관심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이 없는 월드컵은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파는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며 피파 회장의 한국 방문이 중국을 위한 이벤트라는 정신승리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점 단 1점이 필요했던 중국에서도 한국전만큼은 그다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 한국과의 경기, 중국 축구대표팀 또다시 무승부만 해도 진출이라는 기사에는 통계에 따르면 중국 축구 역사상 국가대표팀이 무승부만 해도 진출인 상황을 12번 맞이했지만 그중 9번을 패배했다. 이전 무승부 상황보다 오늘 밤 중국 축구대표팀이 직면한 어려움은 전례없는 수준이다. 실력면에서 중국과 한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고, 너무 비관하지 말자. 중국 축구대표팀, 한국에 지지만 않으면 18강 진출 유력. 우리는 정말로 비관적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여정이 끝났다고 한다. 중국이 원정에서 한국에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굳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으며 전원 교체 선수로 경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최소한 패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한국은 주전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키며 중국 대표팀의 실력이 한국의 교체 선수급이란 사실만 인정해버린 모양이 됐습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 한국 대 중국 축구대표팀, 실리적인 한국이 더욱 두렵다라는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득점과 단 1실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잠시 내부 혼란을 겪었지만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또한 최근 4번의 대결에서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중국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등 거의 모든 기사에서 한국에게 승리는 불가능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결정지은 이번 경기를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해봐. 얘네는 답이 없어. 중국 축구 화이팅. 격차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더티하게 하라는 건 아닌데 진짜 좀 거칠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상대가 당신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말이야. 경기할 때 폭력적인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만큼은 얘기가 달라. 이길 수 없으면 몇 명이라도 보내버려. 중국 축구대표팀 승에 돈 걸면 배당이 9.5배나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100위안 걸면 그 100위안을 날린다는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포기했다고 하지만 오늘 밤엔 그래도 신경 쓰고 생방송을 볼 거야. 그냥 열심히 해. 평소 실력만 나오면 되잖아. 팬들 입장에선 길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탈락하는 게 나아. 그럼 다음 라운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속 편하잖아. 경기 10분. 이강인이 좋은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아 언쟁이 벌어졌고 싸움이 일어나 두 선수 모두 주심에게 퇴장당했다.
11명의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 9명을 상대해서 90분 동안 0대 0으로 비기고 18강에 진출했다. SF 소설도 이렇게는 못 쓴다. 11대 9로 싸워도 이길 수는 없나? 기적이나 기대해. 한참 동안 빨간색이 중국 팀인 줄. 어쩐지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하나 했다. 손흥민 역시 위험해. 한국 골키퍼 어떻게 생겼어? 전반에 수비를 꽤 잘했어. 경기는 밀렸지만 한국도 결정적인 찬스는 없었어. 후반도 잘 버텨야 돼. 솔직히 전반 마지막 20분은 꽤 잘했어. 상대 골키퍼 클로즈업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잖아. 이제 편하네. 무너지기 시작. 우레이의 시간이다. 60분 동안 잘 막았는데 아쉽다. 전반에 누군가 중국이 레알 마드리드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역습 없이 수비만 하다 한 골이라도 내주면 그냥 끝이야. 골 넣을 능력이 없는 거지. 이번 생엔 월드컵 진출 희망은 없는 걸까? 탈락할 수도 있는데 0대 1이 괜찮다고 느껴지다니. 3년 뒤에 만나자. 사실 18강에 진출해도 의미 없다. 경기마다 이렇게 공도 제대로 못 만지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양쪽 다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야. 한국은 다치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고 중국은 적은 골로 지면 되는 거지. 확실히 실력 차이는 나는데 다들 열심히 해서 겨우 한 골만 내줬어. 20대 80 점유율로 경기나 되겠어? 실력 차가 너무 크다. 우리 점유율이 20%나 됐나? 그러니까 이겨야 할 경기는 반드시 이겼어야 했어. 점수만 보면 네가 또 잘하는 줄 알겠지. 데이터만 보면 프로랑 아마가 경기하는 것 같다. 이런 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면 월드컵도 의미가 없어질 거야. 오늘 중국은 공격은 전혀 못했지만 전술적으로는 성공적인 경기였다. 이렇게 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완전 수비만 하고 반격할 능력도 전혀 없고 다들 한국이나 일본 같은 팀도 아닌데 올라가서 이렇게만 한다고 되겠어? 손흥민한테 졌다. 스타 플레이어한테 졌어. 한국의 거의 모든 위협적인 공격은 손흥민부터 시작이네. 아쉽게 졌다고? 점유율 4배, 슈팅 5배, 유효 슈팅 빵인데 이게 아쉽게 진 건가? 그냥 완패지. 솔직히 한국이 더 세게 몰아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됐으니까. 후반에 손흥민이 공격 시작하자마자 측면에서 2명을 도로 건너듯 쉽게 지나갔잖아. 이강인을 교체한 건 한 골이면 충분하다는 거고 나름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한 거야. 한국이 매번 중국 축구대표팀을 무실점으로 이기니까 너무 화가 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